상상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 자, 상상인이죠. 자, 이때 이유 없이 급등을 했어요. 이유 없이. 이때 급등을 했는데요. 상상인이라는 이 기업을 보면 저축은행 2개를 가지고 있고 상상인 증권사 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불과 4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좀 이상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유 없이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는 아니겠죠. 제가 이유를 몰랐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이 기업을 조금 내부적으로 조금 제가 설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유준원이에요. 근데 저축은행 2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저축은행 2개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상장사들 주식 담보로 해가지고 돈 빌려주는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세력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억이 있다. 그러면 어느 상장사의 주식을 50억을 사가지고 가져오면 또 50억을 내줘요. 그럼 그 주식을 또 50억을 사갖고 또 와요. 그럼 100억이 되겠죠. 또 50억 가져왔으니까 저 유준원이가 또 돈을 빌려줘요. 50억을. 그럼 또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 당시 때는 주식 담보를 갖고 편하게 돈 빌려주는 데가 유준원이밖에 없었어요. 제가 일할 당시 때는요. 그래서 사실상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준원이한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준원이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금융 그룹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금융당국에 포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남국님 죄송합니다. 조국 법무장관 그 조카 있죠. 그 건으로 해가지고 작년 7월 달에 구속이 됩니다. 물론 지금 12월 달에 보석으로 풀려나가지고 지금 재판을 조건부 그 보석을 받아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근데 제목이 아주 안 좋아요. 보통 보면 금융 자본시장법 위반 이런 거라서 무조건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잘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힘들어요. 왜? 이전에도 유죄 판결을 받은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상상인 같은 경우에 저축은행 2개, 금융사 2개하고 증권사까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최대 주주고 대표이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유죄 판결을 이번에 만약에 받게 된다 그러면 이 금융사의 최대 주주로서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금감원으로부터. 근데 유죄 판결이 이번에 받아버리면 부적격 판결이 나올 확률이 거의 99.9%예요, 이번엔. 자,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준원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 중에 지금 약 37%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상상인 지분을요. 상상인을 통해 가지고 저축은행 2개하고 증권사 1개를 다 지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준원이는 자기 지분을 전량 또는 10% 이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팔아야 됩니다. 강제 매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차트를 보자고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5월 2일경인가요? 5월 7일경에 급등이 나와요. 갑자기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 강제 매각 내지는 M&A 아니야? M&A 중에서도 적대적 M&A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괜히 했겠어요? 다 이유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상상인 지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몰라요. 근데 10% 이상 주주를 보면은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구자영이가 나와요. 구자영이.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자, 구자영이 그러면 자, 여러분 구자영이가 누구예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전부터 시너지 이노베이션 할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사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어떤 사람이죠? 구자영이? 네, 맞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 우리 공부할 때 제가 이 구자영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M&A 전문가입니다. M&A. 특히 CB 전환사채 전문가예요. 전환사채. 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상상인의 2대 주주로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 시너지 파트너스 구자영일 겁니다. 시너지 IB 투자 구자영일 거예요. 시너지 투자 자문 구자영일 겁니다. 김춘희 구자혁이 밸류라인 밸류인포맥스
전부 다 구자형이 식구들이거나 친인척들이에요. 이게 16%입니다. 최대 주주는 유준원이고요. 최대 주주는 유준원. 근데 유준원이는 자기 지분 10% 이하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팔아야 될 수도 있어요. 약 20% 정도를. 그러면 저축은행 2개하고 증권사 하나, 그 외에도 자회사가 있죠. 그 선박회사도 있고요. 상상인 인더스트리예요. 자, 어찌됐건 간에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시나리오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하나의 시나리오를. 뭐냐 그러면 무주 공산이 돼버리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자, 구자영이는 16%를 가지고 있어요. 유준원이는 지금 31% 정도 있는데 20%는 팔아야 돼요. 그러면 유준원이가 구자영이한테 순수하게 내줄까요? 아니면 더 좋은 조건을 내미는 누군가한테 내줄까요? 저축은행이 2개예요. 지금 오너 리스크 외에는 별로 리스크가 없어요. 근데 금융사가 2개잖아요. 탐내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적대적 M&A에 나설 수도 있거니와 강제 매각이니까요. 지분 강제 매각이니까. 그러면 유준원 입장에서 구자영이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누구한테 줄 것이냐, 어차피 밀어주는 쪽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쟁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누가 주식수를, 만약에 구자영 입장에서 유준원이가 지분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매집에 들어가죠, 당연히. M&A 전문가잖아요. 자,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서 이 차트를 보자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보고 나서 이 차트를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이상하게 거래량을 만들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딱 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